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내용은요. 현재 시장에서 동시에 주목받고 있는 세 가지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네. 바로 인공지능, AI하고요. 양자 컴퓨팅, 그리고 좀 결이 다른데 비트코인을 활용한 기업 재무 전략, 이 세 가지인데요. 이게 다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과열 아니냐, 버블 아니냐 이런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동시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참 드물죠. 그렇죠. 투자 역사상으로도 성격이 다른 이런 잠재적 버블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건 상당히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기술, 다른 전략이지만 하여튼 뜨거운 관심 속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현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인공지능부터 시작해 볼까요? AI는 뭐 정말 인터넷 혁명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기술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가가치만 해도 뭐 15조 7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네, 그러니까 생산성도 높이고 또 소비도 늘리고 그야말로 경제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잠재력이 있다. 이건데요. 이런 기대감을 등에 업고 뭐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연산의 핵심이죠. 고성능 GPU 시장을 거의 장악하면서 AI 인프라 구축의 중심에 딱 서 있고요. 팔란티어는 또 정부나 기업 대상으로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 제공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지표가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이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인데요. 특히 주가 매출 비율, 그러니까 PS 레시오라고 하죠. 기업 가치를 연 매출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아, PS 비율이요. 네. 네. 엔비디아의 PS 비율이 지금 30에 가까워지고 있고 팔란티어는 이게 무려 115배에 달합니다. 115배요? 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수준의 PS 비율은 사실 지속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평가를 받아요. 물론 혁신 기술 기업이니까 미래 기대감이 반영된 거겠지만 현재 주가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좀 과도하게 어쩌면 너무 앞서서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나 버블 붕괴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지표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게다가 지금 대부분의 AI 관련 기업들이 아직은 기술을 계속 다듬고 또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좀 초기 단계에 있거든요. 아,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군요. 네. 과거 닷컴 버블 때도 그랬잖아요. 혁신적인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게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AI 역시 지금 시장의 높은 기대치와 실제 사업 성과 사이에 좀 간극이 벌어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처럼 가파른 주가 상승세가 언젠가는 조정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이 점도 좀 고려해야 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기대감은 정말 하늘을 찌르는데 그게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약간 뭐랄까 내일의 잼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비슷한 비유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현재 그 엄청난 PS 비율을 정당화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나야 할까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인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재의 가치를 정당화하려면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다는 걸 넘어서 AI 기술이 실제 산업 전반에 아주 빠르게 확산돼야 합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서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라던가 신약 개발, 아니면 제조업 혁신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AI 도입이 확 가속화되고 그 결과가 해당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익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성이 아예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그 속도나 규모가 현재 시장의 기대치를 정말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좀 지켜봐야 할 문제죠. 또 경쟁이 심해진다거나 기술 표준이 바뀐다거나 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도 고려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AI의 과제가 결국 그 잠재력을 단기적인 수익으로 얼마나 빨리 전환하느냐에 있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양자 컴퓨팅 분야도 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까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좀 다른 종류의 도전 과제를 안고 있을까요? 양자 컴퓨팅은 AI만큼 그렇게 오래 얘기되진 않았지만 한 1년 전부터 굉장히 뜨겁게 떠오른 분야죠. 네, 최근에 관심이 확 늘었죠. 이게 기존 컴퓨터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기술이다.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뭐 신약 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거나 아니면 기후변화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거나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을 최적화한다거나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네, 2040년까지 이 기술이 약 8,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더라고요. 양자 컴퓨팅이 약속하는 그런 혁신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뭐 미래를 바꿀 기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정도죠. 하지만 현재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보면 아직은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의 확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AI보다도 더 초기 단계라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대표적인 양자 컴퓨팅 기업으로 꼽히는 아이온큐나 리제티 컴퓨팅, 이 회사들의 지난해 수익을 한번 살펴보면요. 각각 9,100만 달러, 8천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어요. 네, 수익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입니다. 아, 얼마나 되는데요? 아이온큐는 12억 달러, 리제티는 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와, 매출 규모랑 비교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게 평가되어 있네요. 네, 바로 그 점이죠. 두 기업 모두 아직 적자 상태고요. 2020년 이후에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결국 현재 양자 컴퓨팅 분야의 주가가 기술 혁신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부풀려진 상태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큰 기대를 모았던 메타버스를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아, 메타버스요. 네. 기술 자체는 흥미로운데 그게 실제로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상업적으로 널리 쓰이기까지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어쩌면 AI보다도 더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양자 컴퓨팅도 AI처럼 미래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해 보이지만 당장의 수익성이나 기술적 완성도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군요. 특히 그 매출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보니까 그 간극이 정말 크게 느껴지네요. 네, 상당한 괴리가 있죠. 혹시 양자 컴퓨팅 분야에 투자하는 분들은 AI 투자자들과는 성격이 좀 다른가요? 예를 들어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AI보다도 훨씬 더 초기 단계이고 불확실성도 덥기 때문에 투자자들 역시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초기 기술 투자에 따르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아, 벤처 캐피탈이나 초기 단계 기술 전문 투자 펀드 이런 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요.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런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단기적인 기대감에 따른 투자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것이 현재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설명하는 또 다른 요인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래 기술 자체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로 가치가 좀 부풀려진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완전히 다른 결의 현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건 기술 개발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바로 기업들이 비트코인이라는 특정 자산을 활용하는 재무 전략과 관련된 움직임입니다. 네, 이건 또 다른 종류의 버블 논란이죠.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거나 더 나아가서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마련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이걸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쌓아두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인플레이션 헤지를 들더라고요. 네, 그 주장이 가장 크죠. 즉 달러처럼 계속 발행량이 늘어나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법정화폐와는 달리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희소성이 있고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네,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회사가 이런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알려진 바로는 63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보면 이 길이 튼 이후에 다른 상장 기업 중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채택하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다른 기업들도 따라하는군요. 네. 일부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거나 아예 회사의 주요 전력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거죠. 하지만 이 전략에는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들이 따라붙습니다.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비트코인 자체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입니다. 그렇죠.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요. 폭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전략은 기업을 상당한 재무적 위험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부채를 늘립니다. 아, 돈을 빌리거나 주식을 더 찍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주식을 더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고 빚을 늘리면 당연히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겠죠.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예상과 달리 급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는데요. 재무적인 압박을 느낀 기업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또 비트코인 시장 전체에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 연쇄적인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더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들 중 상당수가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의 순자산 가치 NAV 있잖아요. 네, NAV. 이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차이가 500% 이상 나는 경우도 흔해요. 500%요? 아니, 자기가 가진 비트코인 가치보다 5배 넘는 가격의 주식이 거래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자체의 변동성 위험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재무 구조가 나빠질 가능성, 그리고 이 엄청난 프리미엄까지 감수하면서 투자하는 셈입니다. 와,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비트코인을 활용한 기업 재무 전략과 이를 추종하는 시장의 움직임 역시 지속 가능성에 좀 의문이 들고요.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형성된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앞선 두 가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기술 자체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특정 자산을 활용하는 기업의 전략, 그리고 그 전략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버블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접근 방식이 다르죠. 특히 그 순자산 가치 대비 50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은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도대체 투자자들은 왜 그렇게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사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마이클 세일러 같은 특정 경영진의 비전이나 실행력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아, 경영자에 대한 믿음. 네. 비트코인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그의 주장에 동의하는 투자자들이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거죠. 또 다른 해석은 직접 비트코인을 사거나 관리하기 좀 어려운 기관 투자자들이나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 기업의 주식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려는 수요가 몰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비트코인 ETF와 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아, 간접 투자 수단으로서의 역할이군요. 네. 하지만 그 프리미엄이 500%에 달한다는 건 뭐랄까 정상적인 가치 평가 범위를 벗어난 과열 상태임을 시사한다고 봐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미래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까지 미리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렇군요. 단순한 비트코인 투자 대안, 그 이상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그리고 비트코인 기업 재무 전략이라는 현재 시장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 잠재적 버블 현상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각 분야 모두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 그리고 미래 성장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안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 사례들을 좀 돌아봤을 때 현재 가치가 좀 과도하게 평가되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조정이나 어떤 충격의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네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AI와 양자 컴퓨팅은 기술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일종의 성숙도의 과제를 안고 있고요. 비트코인 재무 전략은 자산 자체의 극심한 변동성과 또 이를 채택한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문제라는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그 높은 기대치와 기술의 실제 구현 속도 및 수익화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냉정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기술이나 새로운 전략이 가져올 밝은 미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현재 형성된 그 높은 가격표와 그 안에 숨겨진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분산 투자와 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겠죠. 맞습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분명히 엄청난 기회를 품고 있는 동시에 상당한 위험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어떤 열기에 휩쓸리기보다는 각 현상의 본질적인 가치와 내재된 위험 요인을 차분히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만약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세 가지 잠재적 버블 중 하나가 실제로 터진다면 어떤 버블의 붕괴가 우리 경제와 시장 전체에 가장 큰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시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